요거트도 먹고 건강식도 챙기는데 왜 내 배는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볼게요. 아침마다 화장실이 답답하고 식사 후에는 배가 뜨고 오후만 되면 기운이 툭 떨어지죠. 나이 들어서 원래 그렇다 하고 넘기면 그게 진짜 위험합니다. 몸은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뭔가를 바꿔달라고. 오늘부터 2주. 단 하나만 바꿔볼 겁니다. 비싼 보조제 얘기 아닙니다. 집에 이미 있는 걸로 한 잔과 한 동작. 이 두 가지. 이거 제대로 붙이면 장이 먼저 움직이고 컨디션이 뒤따라옵니다. 과장? 좋아요. 딱 그 정도의 자극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이 채널은 60대를 위한 진짜 생활 루틴을 다룹니다. 좋아요 한 번이 여러분 같은 분들께 더 자주 노출되게 하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다음 편이 자동으로 도착하게 해요. 지금 살짝 눌러두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름은 낯선데 해보면 간단한 방법을 씁니다. 처음 듣는 단어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방식은 쉽고 준비물은 집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렵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바꾸고 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보겠습니다. 중요한 안내 하나만. 약을 드시거나 지병이 있으시면 재료와 양은 꼭 조절하세요. 우리 목표는 무리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준비되셨죠? 막힌 장을 움직이게 만들고 오후에 그 급격한 늘어짐을 눌러줄 실전 루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요거트 챙겨 먹고 점심엔 샐러드도 곁들이는데 왜 몸은 시원치 않을까요? 화장실 앞에서 한숨이 먼저 나오고 식사 후엔 배가 볼록 올라오고 오후만 되면 힘이 푹 빠지죠. 병원에 가면 큰 이상은 없다 그러는데 일상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달래죠. 나이 들면 원래 그래. 근데 솔직히 원래 그런 몸은 없습니다. 관리 안 한 몸만 있을 뿐이죠. 우리 몸, 특히 장은 굉장히 솔직합니다. 밀어낼 재료가 있으면 잘 나가고 없으면 멈춥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료가 뭐냐면 어렵지 않아요. 섬유소, 그리고 눈으로 봐도 티 나는 색깔 채소입니다. 한동안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고기, 흰쌀, 빵, 떡, 단 간식. 배는 부른데 변으로 나갈 게 없다는 느낌. 딱 오죠? 결과는 간단합니다. 배는 더부룩해지고 변은 딱딱해지고 혈당은 놀이기구처럼 오르내립니다. 유산균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 하고 기대하지만 재료가 없는 부엌에 요리사가 들어와도 만들 게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요거트가 나쁜 게 아니라 요거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더 커지기 전에 잡는 게 답입니다. 변비약, 유산균, 각종 보충제. 그 돈이 한 달, 두 달, 1년이 되면 꽤 큽니다. 그 돈의 절반만 몸이 진짜 원하는 것에 써도 상황은 달라질 수 있어요. 과장 조금 보태서 말하면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도 2주 뒤 아침의 느낌이 달라질 겁니다. 거창하게 바꾸자는 얘기 아닙니다. 한 잔과 한 동작.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방법은 뒤에서 아주 쉽게 보여드릴게요. 중요한 건 나는 원래 소화가 약하다 하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소화가 약하면 약한 대로 시작하는 방법이 따로 있고 괜찮은 날엔 조금 더 채우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억지로 참는 건강이 아니라 몸이 이건 편하다 하고 고개 끄덕이는 지속 가능한 건강을 만들 겁니다. 자, 문제는 분명해졌죠. 이제 왜 요거트만으로는 부족한지, 장이 좋아하는 진짜 재료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내 소화력에 맞게 넣는 이유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세 가지만 챙기면 돼요. 첫째 재료, 둘째 물, 셋째 움직임. 이 셋이 맞물려야 시원하게가 됩니다. 먼저 재료. 변은 하늘에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몸이 다 흡수하고 남은 재료가 모여야 변이 됩니다. 그 재료가 바로 섬유소예요. 쉽게 말하면 섬유소는 장에서 스펀지처럼 물을 끌어안고 빗자루처럼 내용물을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고기,
흰쌀밥, 흰빵, 떡, 단 간식. 이 음식들은 몸이 너무 잘 흡수합니다. 흡수되고 나면 남는 게 적어요. 남는 게 없으니 변도 작고 딱딱하고 밀려 나갈 힘이 없습니다. 요거트를 열심히 먹어도 재료가 없으면 장은 일할 게 없어요. 요리사는 있는데 부엌에 식재료가 비어있는 꼴이죠. 둘째는 물. 물 많이 마시는데요? 하시죠. 맞아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섬유소와 물이 같이 있어야 의미가 커집니다. 섬유소가 물을 품어야 변이 부드럽고 덩어리가 생겨요. 물만 마시고 섬유소가 없으면 장을 그냥 지나갑니다. 셋째는 움직임. 장은 혼자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으면 장도 같이 흔들리고 밀어냅니다. 식후에 바로 앉거나 누우면 그 움직임이 멈추죠. 짧게라도 걷는 분들이 속이 덜 막힌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요즘 가장 흔한 불편. 혈당 롤러코스터. 섬유소가 부족하고 흰 탄수화물이 많으면 당이 빨리 올라갔다가 훅 떨어집니다. 올라갈 때는 정신이 말짱한데 떨어질 때 졸림과 식욕 폭발이 와요. 그래서 과자, 빵, 달달한 걸 더 찾게 됩니다. 결국 더부룩함, 피로, 폭식의 고리로 연결되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의 불편은 크게 잘못된 몸이 아니라 섬유소, 물, 움직임이 동시에 부족해서 생긴 결과예요. 그래서 요거트만으론 부족하고 보충제만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칸이 남습니다. 좋은 소식은 이 빈칸을 채우는 법이 생각보다 쉽다는 것. 복잡한 다이어트 말고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이름이 낯설어서 그렇지 해보면 간단합니다. 엔자임, 말 그대로 소화를 돕는 효소예요. 우리는 이 효소와 영양을 가능하면 덜 손실시키는 방식으로 먹습니다. 비싼 보조제 얘기 아닙니다. 냉장고에 있는 색깔 채소와 과일이면 충분해요. 방식은 딱 3가지로 끝납니다. 첫째, 착즙. 섬유소는 낮추고 영양을 액상으로 바로 들여보내요. 소화가 약한 날, 속 편하게 입문용으로 좋습니다. 둘째, 블렌드. 재료를 통째로 갈아서 섬유소까지 챙깁니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평소 컨디션이 괜찮은 분들께 기본형. 셋째, 씹기. 접시 위에서 색깔 채소를 직접 씹어 먹는 겁니다. 씹는 힘과 식습관을 장기적으로 고정하는 완성형이죠. 핵심은 내 소화력입니다. 속이 예민하면 착즙부터, 안정되면 블렌드. 그리고 생활이 자리 잡으면 씹기로 넘어가면 됩니다. 날마다 컨디션이 달라져도 괜찮아요. 그날의 배를 기준으로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처음은 반컵에서 시작해 몸 반응을 보고 올린다. 달게 같다 싶으면 식후 10분 걷기를 붙인다. 약을 드시거나 지병이 있으면 재료와 양은 꼭 조절한다. 이 3줄이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엔자임 식사법은 복잡한 다이어트가 아니라 내 소화력에 맞춰 착즙, 블렌드, 씹기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법입니다. 방법은 쉽고 준비물은 집에 있어요. 중요한 건 나에게 맞게 시작하는 것. 이제 내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게 먼저입니다. 오늘 내가 뭘 선택해야 하는지 바로 정해볼게요. 지금부터는 복잡한 이야기 없습니다. 1분 셀프 점검으로 오늘 내가 어떤 방식부터 시작할지 바로 정해볼게요. 종이와 펜, 아니면 휴대폰 메모장을 잠깐 켜주세요. 질문은 딱 3가지입니다. 예면 동그라미, 아니오면 X. 첫째, 식사하고 2시간 이상 더부룩함이 남는다. 밥 먹고 30분, 1시간이면 편해져야 정상이에요. 2시간을 넘겨도 답답하다면 지금 내 위와 장은 부드럽게 들어와 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둘째, 생채소를 넉넉히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샐러드를 열심히 먹는데 가스가 차고 트림이 잦다. 배가 빵빵해진다. 이러면 섬유소를 갑자기 많이 넣었을 때 소화력이 밀리는 상태일 수 있어요. 셋째, 배변이 이틀 이상 자주 빈다. 하루에 한 번이 가장 편하고 이틀을 자주 건너뛴다면 섬유소와 물, 움직임이 동시에 부족하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동그라미 몇 개인가요? 2개 이상이면 오늘은 착즙형부터 시작합니다. 장에게 쉬운 길을 먼저 열어주는 거예요. 억지로 샐러드로 버티지 마세요. 1개라면 블렌드형으로 가볍게 올려봅니다. 섬유소는 챙기되 양은 반 컵에서 시작해 몸 반응을 보죠. 하나도 없어도 좋습니다. 씹기형 접시로 바로 가서 습관을 고정하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컨디션은 날마다 바뀝니다. 오늘은 착즙, 내일은 블렌드, 주말엔 씹기 이렇게 매일 선택해도 됩니다. 규칙은 단 하나. 몸이 편한 쪽부터. 우리는 무리해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혹시 나는 헷갈린다 싶으면 이렇게 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반 컵으로 시작하고 점심 전까지 속이 가볍다면 같은 방식으로 한 컵. 반대로 답답하면 바로 한 단계 내려 부드럽게 조정합니다. 작은 조정이 큰 차이를 만들어요.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스타팅 라인을 정하셨습니다.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이었던 분들을 위해 착즙형 첫 주 전략과 따라하기 쉬운 레시피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셀프 체크에서 동그라미가 2개 이상이었죠? 그렇다면 오늘은 착즙형으로 부드럽게 시작합니다. 목표는 하나예요. 속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영양과 효소를 편하게 흡수하는 것. 자, 재료부터 볼게요. 당근 1개, 노란 파프리카 반개, 파인애플 1컵. 파인애플은 생으로 있어도 좋고 냉동이면 살짝 해동해서 쓰시면 됩니다. 씻고 꼭지나 씨만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파인애플 심지는 넣어도 괜찮습니다. 착즙기는 여기서 일을 잘합니다. 순서는 색이 연한 것부터 파프리카, 당근, 파인애플. 이렇게 하면 맛이 더 깨끗해요. 착즙기가 없다면 믹서로 갈아서 미지근한 물을 한두 스푼만 더하고 채나 면보로 가볍게 걸러주세요. 즉석 홈메이드 착즙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양과 속도입니다. 처음은 반 컵만. 집에 있는 보통 물컵 기준으로 100에서 150ml 정도면 충분합니다. 꿀꺽 마시지 말고 5분에서 10분 동안 천천히 드세요. 너무 차갑게 마시면 위가 깜짝 놀랍니다. 가능하면 실온에 가깝게 맞춰주세요. 마신 뒤에는 몸의 신호를 잠깐 관찰합니다. 트림이 잦아지거나 속이 갑갑하면 내일은 파인애플을 조금 줄이고 당근 비중을 올려보세요. 반대로 밍밍하면 파인애플을 한두 스푼 늘리면 됩니다. 개인차가 느껴지면 재료를 줄이는 쪽이 먼저입니다. 무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언제 마시면 좋을까요? 아침 공복이 부담된다면 식후 30분에서 1시간에 드셔도 좋습니다. 달달하게 느껴졌다면 그날은 식후 10분 걷기를 꼭 붙이세요. 집 앞 한 바퀴만 돌아도 속이 훨씬 편합니다. 보관 팁도 드릴게요. 착즙은 공기와 만나면 금방 맛이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즉석에서 드시고 남았다면 뚜껑 꽉 닫아 냉장 6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만 드세요. 하루치를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혹시 약을 드시거나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양을 더 줄여서 시작하세요. 당뇨가 있으시면 파인애플을 반 컵으로 낮추고 물을 한두 스푼 더해 농도를 부드럽게 만드세요. 신장질환이 있다면 재료 선택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요. 정리하면 오늘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반 컵, 천천히, 몸 반응 확인. 편했다면 내일 한 컵으로 올립니다. 불편했다면 재료를 줄이거나 맛을 연하게 해서 다시 반 컵으로 돌아옵니다. 이 작은 조정이 쌓이면 몸이 금방 따라옵니다. 며칠 지나 불편이 확실히 줄었다면 이제 섬유소를 올릴 차례입니다. 다음 블렌드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볼게요. 착즙으로 며칠 가볍게 지나왔다면 이제 섬유소를 올릴 차례입니다. 몸이 이제 괜찮다 신호를 보낼 때 블렌드형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세요. 목표는 간단합니다. 속은 편하게, 포만감은 오래. 먼저 기본 비율부터 잡을게요. 채소 셋, 과일 하나. 3대1입니다. 가장 쉬운 기본 세트는 시금치 2컵, 오이 반개, 사과 반개. 시금치는 한 움큼 크게 2번. 오이는 어른 손바닥 길이의 절반, 사과는 반쪽이면 충분해요. 계절에 따라
시금치 대신 케일과 청경채로 바꿔도 됩니다. 여기에 요거트나 두부나 견과 한 스푼을 넣어주세요.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또는 부드러운 두부 한 스푼 아니면 아몬드나 호두 잘게 간 것 한 스푼. 이 한 스푼이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도 오래 잡아줍니다. 달달함이 걱정되는 분은 이 한 스푼이 특히 도움이 됩니다. 갈대 요령은 이렇습니다. 물 50에서 100ml를 먼저 넣고 부드러운 채소, 과일, 토핑, 요거트, 두부, 견과 순으로 올려주세요. 30초에서 45초 한 번, 뚝 멈추고 바닥을 주걱으로 살짝 긁어준 뒤 한 번 더 짧게. 너무 오래 돌리면 열이 나서 맛이 떨어지니까 1분 이내로 마무리하면 충분해요. 차갑게 드시면 속이 놀랄 수 있으니 얼음 대신 찬물만 살짝. 가능하면 미지근한 온도가 편안합니다. 양과 속도는 항상 천천히. 오늘은 반 컵만 드셔보세요. 5분에서 10분 동안 씹듯이 천천히. 속이 편안하면 내일 한 컵으로 올립니다. 반대로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면 과일을 한두 스푼 줄이고 물을 조금 더해 농도를 부드럽게 하세요. 블렌드가 너무 걸쭉하면 한 모금씩 삼키기 전에 혀로 한번 굴려서 씹는 느낌을 내면 훨씬 편합니다. 단맛이 조금 느껴지면 습관 하나만 더 붙일게요. 마신 뒤 식후 10분 걷기. 역시 집 앞 한 바퀴면 됩니다. 블렌드에 넣은 한 스푼의 단백질, 지방 그리고 10분 걷기 조합이면 많은 분들이 식후 졸림이 줄었다는 얘기를 하세요. 보관은 가능하면 당일. 남으면 뚜껑 꽉 닫아 냉장하고 12시간 내에 드세요. 출출할 때 과자 대신 반 컵만 꺼내도 좋습니다. 포만감이 금방 올라와요. 설탕, 시럽, 주스 베이스는 굳이 넣지 마세요. 과일 반쪽이면 충분히 맛이 납니다. 당 조절이 필요하신 분은 사과 대신 베리류를 조금 혹은 과일 양을 더 줄이고 요거트를 선택하세요. 정리하면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3가지입니다. 3대1 비율, 한 스푼, 요거트, 두부, 견과, 그리고 반 컵에서 시작. 몸이 편하면 늘리고 불편하면 즉시 낮춘다. 이 리듬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제 씹는 힘과 식습관을 되찾을 차례예요. 씹기형 접시 구성으로 하루 식탁을 오래가는 습관으로 고정해 보겠습니다. 블렌드까지 편안했다면 오늘 저녁부터 접시 구도로 습관을 굳혀볼게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먼저 접시를 3칸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색깔 채소, 초록, 시금치, 상추, 오이, 빨강, 토마토, 파프리카, 노랑, 옥수수, 노란 파프리카, 보라, 가지처럼 색을 섞어 담으세요. 생으로 부담되면 데치거나 찌기로 바꿔도 됩니다. 4분의 1은 단백질,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 콩 중에서 부드럽게 조리하세요. 튀김 대신 찜, 조림, 구이, 기름 최소. 나머지 4분의 1은 통곡과 감자류. 흰쌀만 드신다면 현미, 귀리, 보리 50% 섞기부터. 밥이 부담스러우면 고구마나 감자로 바꿔도 좋아요. 여기에 룰 하나만 더 얹습니다. 한 입에 20번 이상 씹기. 젓가락을 내려놓고 씹습니다. 삼키고 나서 다시 집습니다. 처음엔 어색한데 가스, 더부룩함이 줄고 포만감이 훨씬 오래가요. 작은 팁을 드리면 접시에 작은 한 입 크기로 미리 잘라 담아두면 씹는 횟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드레싱과 소금은 최소로. 올리브 오일 한 바퀴에 레몬이나 식초를 섞으면 충분히 맛있어요. 시판 드레싱은 한 숟가락만, 가능하면 소스는 따로 받아서 찍어 드세요. 나트륨에 민감하신 분은 허브, 후추, 마늘로 향을 더하면 소금을 반으로 줄여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치아 연화가 불편하신 분은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채소는 살짝 데치기 또는 잘게 썰기, 고기는 결 반대로 얇게, 단백질은 달걀찜, 두부조림처럼 부드러운 메뉴를 주력으로. 그래도 힘들면 저녁만큼은 블렌드 반 컵 그리고 소량 씹기로 혼합형을 쓰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 외식 팁도 드릴게요. 백반집에선 채소 반찬 2번,
밥은 반 공기. 고깃집은 채소 쌈 비중을 키우고 소스는 찍먹. 분식은 떡볶이 대신 우동 국물 덜고 어묵과 야채 추가 같은 식으로 구도를 유지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속 신호를 꼭 확인하세요. 배가 단단해지거나 가스가 늘면 저녁 채소 중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고섬유, 황계열은 데쳐서 드시고 양은 살짝 줄이기. 반대로 너무 허기가 빨리 오면 단백질을 한 숟가락 더 또는 통곡 비중을 살짝 올리면 됩니다. 정리하면 오늘의 목표는 세 줄입니다. 접시의 반은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곡과 감자, 한 입 20번 씹기, 소스, 소금 최소. 이렇게 기본 식사가 바뀌면 장의 리듬은 자연스럽게 고정됩니다. 그런데 가끔은 달게 갈 때가 있습니다. 사과를 넉넉히 넣었거나 외식에서 단 음식을 먹었거나 그럴 땐 몸이 튀지 않게 바로 안전장치를 켭니다. 방법은 4가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마신 뒤 10분 걷기입니다. 집 앞 골목 한 바퀴, 아파트 복도 왕복, 계단은 2, 3층까지만 천천히. 비가 오면 거실에서 스텝만 밟아도 충분해요. 타이머 10분만 눌러두세요. 포인트는 앉기 전에 일어나기. 20분이 당의 급상승을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둘째, 블렌드에는 단백질과 지방 한 스푼을 꼭 넣습니다. 플레인 요거트 한 스푼, 부드러운 두부 한 스푼, 아니면 잘게 간 견과 한 스푼. 이 한 스푼이 혈당을 완만하게 만들어주고 포만감을 오래 잡아줍니다. 달달한 맛이 걱정되는 날일수록 더 효과가 있어요. 셋째, 소파로 직행 금지, 현관문부터 엽니다. 마시고 바로 앉으면 장도 멈춥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만 신어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현관문, 엘리베이터 앞, 현관문 복귀. 이 짧은 코스가 생각보다 큽니다. 넷째, 양은 언제나 반 컵에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큰 컵은 필요 없습니다. 반 컵 즉 100에서 150ml로 몸 반응을 보고 속이 편안하면 그 다음에 한 컵.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면 과일을 줄이고 물을 한두 스푼 더해 농도를 부드럽게 바꿔주세요. 혹시 이런 신호가 오면 즉시 속도를 늦춥니다. 갑자기 졸리다. 심장이 두근거린다. 손이 떨린다. 이럴 땐 물 한 컵 마시고 견과 몇 알이나 플레인 요거트 한 숟가락을 더해 균형을 잡아주세요. 당뇨약이나 인슐린을 사용하신다면 양 조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 주세요. 정리하면 오늘의 안전장치는 10분 걷기, 한 스푼 추가, 소파 금지, 반 컵 시작. 이 4가지만 붙이면 달게 간 날도 부드럽게 회복됩니다. 이제 이 원칙들을 하루 루틴으로 묶어볼게요. 외울 건 많지 않습니다. 아침 반 컵, 점심은 평소, 저녁 반 접시 채소, 그리고 물과 10분 걷기만 붙이면 끝이에요. 먼저 아침입니다. 기상하자마자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우고 그 다음 블렌드 반 컵. 너무 공복이 부담되면 한 조각 드시고 시작해도 됩니다. 마시고 나서는 현관문을 열고 10분만 걸어주세요. 아파트 복도도 좋고 집 앞 골목도 좋습니다. 20분이 혈당을 부드럽게 눌러주고 밤새 느려진 장에 기상종을 울려줍니다. 점심은 평소대로 드세요. 대신 순서만 기억합시다. 채소 먼저, 단백질, 그 다음 탄수화물. 밥은 반 공기부터 시작하면 몸이 훨씬 편합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소스는 찍먹으로 바꿔보세요. 외식하실 땐 백반집에서 채소 반찬 한 접시 더. 고깃집에선 채소 쌈 비중을 키우고 설탕 소스는 반만. 분식이 끌리는 날은 떡볶이 대신 어묵과 야채 추가 같은 식으로 구도만 지키면 됩니다. 저녁은 씹기형 접시로 마무리합니다. 접시 절반은 색깔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통고기나 감자.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한 바퀴와 레몬과 식초 조금, 소금은 줄이고 향신료로 맛을 올리세요. 먹을 땐 한 입 20번 이상.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씹으면 가스와 더부룩함이 확 줄어듭니다. 치아나 삼킴이 불편하신 분은 데치고 잘게, 필요하면 블렌드 반 컵과 소량 씹기에 혼합형으로 가볍게 가세요.
물은 하루 6잔 이상이 목표입니다. 기상 직후 1잔, 아침 뒤 1잔, 점심 전과 후 1잔씩, 오후 1잔, 저녁 1잔.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으면 잊지 않습니다. 겨울엔 따뜻한 물이 위에 더 편합니다. 배변 습관은 아침에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변기의 앞쪽에 발받침 약 15에서 20cm 정도를 두고 허리를 살짝 앞으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복부에 힘을 빼면 훨씬 수월합니다. 급하지 않아도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보는 것, 이게 리듬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유연한 전환 규칙. 몸이 피곤한 날, 속이 예민한 날은 착즙형으로 낮추고 반 컵만. 컨디션이 좋다 싶으면 블렌드 1컵이나 씹기형 접시로 올립니다. 우리는 무리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습니다. 이 루틴이 2주만 이어지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마무리입니다. 오늘은 복잡하게 다 하지 말고 착즙, 블렌드, 씹기 중에서 하나만 고르세요. 내 배가 편한 쪽부터 시작하는 게 정답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딱 2주. 이렇게만 해볼게요. 오늘 고른 방식으로 반 컵부터 시작합니다. 속이 편하면 내일 1컵, 답답하면 다시 반 컵. 무리하지 않습니다. 기록 4가지. 하루 30초. 배변 횟수 체크. 0일 2회 중 체크. 변 상태 체크. 딱딱. 보통. 부드러움. 식후 더부룩한 시간 체크. 0, 15분, 30분, 60분. 아침 피로감 체크. 일은 가벼움. 오는 매우 피곤으로 점수. 달력에 동그라미만 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약속. 오늘 댓글에 나는 땡땡형 시작. 이렇게 남기기. 여러분의 한 줄이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 등불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같은 60대 시녀분들께 이 영상이 더 잘 도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편이 자동으로 도착해요.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는 방법만 다룹니다. 지금까지 알아야 덜 당합니다. 알덜당이었습니다.